LG화학하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을 넣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그 의미는 현대차하고 참은 많이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저평가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게 붙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결론적으로 저 상상을 초월하는 저러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까예요. 아직까지는 뭐 유지가 된다 아니면 꺾여졌다라고 빠르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누적 수급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에 거래가 수반되는 추세 전환이 연출이 될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만 나올 거냐. 가격 반발력만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조차도 나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저점을 무조건 이탈할 때 손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입설정 범위를 가지고 왔지만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학 이후에 돌린다면 뭐 신규 편입까지도 고려를 하죠. 손절 잡아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미국장의 흐름처럼 미국장이 지금 마이너스 4%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 4%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고 포스코 케미칼도 저점이 이탈된다면,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안타깝지만 권해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케미칼을 일단은 쥐고 갑니다. 일단은 쥐고 가고, 그리고 신규 편입까지 고려한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차 전지 중에서 또 유독 포스코 케미칼이냐라고 했을 때 내일장 공략주들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만이 실질적인 성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나머지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들도 뭐 성장성 인정받고 있고 시가총액 규모도 또 누적적인 수급도 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자원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실상 뭐 이래저래 다 말씀드리기에는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감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급망을 확보한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이라서, 뭐 그 당시에 뭐 행위가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기준에서 어찌됐건 뭐 시끄러웠고 그게 이제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공급망을 잘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미국의 IRA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 그런 부분이 유효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국산 원재료를 못 쓰는 거잖아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죠. 왜? 얘기했잖아요. 자원 외교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때 자원 외교 하겠다 해서 세계 각국에 이제 뭐 자원 개발, 그런 사업, 그리고 그것에 맞는 이제 유통망, 그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졌어요. 수급이. 어떤 수급?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원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급 조달을 하지 못해서 뭐 폐배터리 운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은 리튬, 니켈 등의 원자재를 좀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GM사의 GM사 이외에 뭐 미국 업체들, 포드가 지금 가장 표면적으로 노출돼 있고 그 밖에 업체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도 줘라. 응? 우리에게도 납품을 해라. 우리에게도 공급을 해줘. 라는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 윤정부 얘기도 말씀드리잖아요. 믿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제가 분석 내용이 없어요.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해 놓은 내용을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인정을 하고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느냐인데, 그런 수급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에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일부 나온 상황이지만 하여간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겠다. 단 손절도 열어두겠다. 전저점 이탈될 때는 더 이상 오기 부리지 않고 뇌 쇠뇌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쇠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중에 대해서는 기존의 작년 하반기 7월 이후의 비중은 우리가 15%, 또 최대 20%까지 편입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5%로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 비중만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전략도 잡아드렸어요. 편입의 관점으로 보는데 다만 손절을 한다. 예? 그럼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 테슬라 때는 쭉 크게 나와서 17만 6,500원 이탈되면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 2% 혹은 추가 3% 추가적으로 밀릴 때 그때는 무조건 손절.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놨으니까 개파락 나오면 17만 6,500원 앞전 저점 깼으니까 그대로 손절 이렇게 단행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동시효과 이후에 변동성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2, 3% 저점이 낮아지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